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2024년 둘째 주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종료된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AI 바이오, 그 다음에 ADC, 비만, 그 다음에 이중항체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실적 발표 기간으로 돌입하는 만큼 기업들의 임상 진행 현황이라든가 또 현금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1월 둘째 주 바이오 시장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금리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물가지수 관련한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되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알기 어렵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표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3.94%로 지난주 초에는 4%를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유가도 72달러로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우리나라 변동폭이 커서 불안한 요인이 있겠지만 지표상으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제약바이오 지수는 지난 한 주간에 약 1% 정도 상승하는 양호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수 동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주 S&P 500 같은 경우에는 1.5% 상승하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아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빅파마로 이루어진 XLV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0.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XLV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 정도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에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정리된 것 같은데요. 물량이 한 2주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수는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 제약 지수는 지난주에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이오 ETF의 흐름을 보면은 코악트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마이너스긴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준가를 보면은 약 1,6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타임폴리오는 좀 변동이 심한데요. 기준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반면 자금 유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4,50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코악트보다도 더 시가총액으로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국내의 주간 바이오 기술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ADC 관련한 기사가 3개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모달리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존슨앤존슨이 미국 ADC 항체 약물 결합체 신약 개발 기업인 엠브릭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19억 달러이고요. 엠브릭스는 전립선암이라든가 유방암 또 신세포암을 표적하는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업 리제너런이라는 기업이 포르투갈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거래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10억 달러를 주고 셀맙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의 그런 항체라든가 그다음에 ADC 기술 전체를 이제 인수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ADC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다이치 상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토프타맙 데르크스테칸이라는 유방암 치료제, 항암 치료제죠. 치료제를 미국 FDA에 승인 신청을 한 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올해 안에는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토프타맙 데르스테칸은 트롭2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HR 양성 그리고 특징적이어서는 허투 로우나 허투가 음성인, 허투가 아예 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한 그런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신약 신청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GLP-1 그 비만 약이죠.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그 GLP-1 약물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자살 충동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고 FDA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FDA는 이번 이제 보고들이 GLP-1 수용체 작용제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결과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볼거리가 있다, 볼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심사를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마 유럽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큰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바이오 기술 동향과 그룹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CI가 한미 사이언스하고 이 양 그룹이 통합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한미 사이언스의 기업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그래서 OCI하고 그룹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각자 대표 체제로 경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미그룹의 장남이 그룹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이제 향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으로서는 이제 경영의 안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 연구개발하는 연구 조직이라든가 또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또 불안해하는 조직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 그 고 임성기 회장께서 별세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속세 납부 문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경영 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빨리 경영을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영 문제가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면서 한미약품의 현재 양호한 실적, 그 다음에 듀얼 아고니스트라든가 트리플 아고니스트 등 이러한 임상 진행 관련한 좋은 펀더멘탈들이 주가에 좀 빨리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데 주가는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한미사이언스 자체가 그 한미약품의 그 위 상단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들의 그 한미 사이언스 지분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제 경영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영 불안 때문에 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약품을 조금 흔들리고 한미 사이언스는
이제 M&A 관련 이슈로 계속 주가가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한 주간에 있었던 미국과 국내 바이오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